자, 이번 문제는 세포 호흡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이 세포 호흡과 관련해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세포 호흡의 특성 그리고 ATP의 정의 및 특성 이 두 가지는 꼭 넣어서 여러분이 개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이번 문제 일단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림 가는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최종분해 산물과 에너지가 해상되는 과정을, 그리고 나는 ATP와 ATP의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봐보면 포도당을 우리가 쪼갤 때 들어가는 게 무조건 산소죠. 산소가 재료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쪼개지면 최종분해 산물로 CO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바로 풀 수 있죠. 기억은 CO2가 아니라 O2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의 비과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우리가 세포호흡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세포호흡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봐보면 A로 되는 과정은 ATP가 분해되는 과정이겠죠. B로 되는 과정은 ATP가 생성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생성하나요? 분해하나요? 네, 그렇죠. ATP를 생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B 과정이 일어난다는 말은 맞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의 A 과정이 일어난다 라고 했다면 틀릴까요? 네, 얘는 맞거든요, 실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를 분해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A 과정을 물어본다고 해도 혼동 없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TP를 분해하는 과정은 우리 세포에서 어딘가에서든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딱 구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가 늘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어쨌든 얘는 A 과정만 일어난다 라고 했으면 틀렸을 텐데 A 과정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이게 되겠고요. 디귿 봐보면 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일부는 체온 유지에 이용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세포호흡을 통해 결과로 나온 에너지는 다 ATP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이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 아시죠? 자, 일단은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세포호흡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게, 여러분은 세포호흡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O2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데,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제가 세포호흡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하면 무조건 무엇이 나와야 된다? 네, 포도당이 무조건 이제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포도당을 무조건 분해시키는 반응이다. 포도당을 쪼개는 반응이 바로 이제 세포호흡이 되는데요. 이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반응인 이화 반응인데요. 말 그대로 발열 반응이겠죠. 에너지가 방출되는 발열 반응.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모두 다 ATP에 저장을 할 수 있었나요? 네, 아니죠. 대략 40% 정도는 ATP에 저장이 됐었고요. 60% 정도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사용할 수 있었고, 여러분 이제 항상성까지 다 배우셨으니까요. 항상성에서 우리가 몸이 추울 때, 추운 자극이 들어오면 이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해서 열 에너지의 발생량을 늘려서 체온 유지에 관여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까지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포호흡에서 제가 그때 설명을 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몸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막 생각을 해서 뇌를 활동시킨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포도당을 왜 바로 이런 반응에 사용하지 않고 포도당을 무조건 ATP로 쪼갰다가 이 ATP를 얘네들 반응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ATP를 무조건 거치게 될까요? 기억나시죠? 우리 몸속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단위가 ATP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이런 활동에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ATP로 전환시켜서 사용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두면 좋겠고요. 또 세포호흡에 대해서 가지는 5개념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애가 없어요. 온 몸에서 일어난다는 반응
온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 그 중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 광합성하고 비교를 해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광합성에 추가로 세포 호흡도 하거든요. 둘 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그래도 일단 알아는 두셔야 되는 게 식물도 미토콘드리아를 가져서 세포 호흡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때 이 ATP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ATP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ATP 이름 기억나시죠? 아데노신 트리플 포스페이트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포스페이트 3개 붙어 있는 거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불렀었고요. 여기에 인산기 3분자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이 인산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기인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인산기 한 분자 얘기할 때도 있는데 다 같은 말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쪼개서 포도당 육각형이잖아요. 포도당 한 분자를 세포호흡에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ATP 몇 개나 발생했었죠? 네, ATP는 38분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포도당 한 분자를 쪼개서 이 ATP의 38개를 만든다는 것은 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예전에 설명할 때 ATP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ATP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다. ATP는 이 트리플 대신에 다이가 들어간 거죠. 2개를 의미한 다이가 들어간 ATP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인산기 하나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우리가 이 인산기 하나를 붙이면 에너지를 저장을 시켜 놓은 거고요. 또 필요할 때에는 이 인산기 하나만 떼서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TP까지는 이미 우리 몸속에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인산기 하나만 뗐다 붙였다 한다는 점, 이 부분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인산기 간의 결합을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 용어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TP와 ATP 연계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